다 같이 우리 선생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앉아주세요. 벌써 5월 달이 됐어요. 5월 달이 되면 이제 송화가루가 날리기 시작하면서 오늘도 이렇게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이렇게 걸어 올라오는데 깨꼬리가 울더라고. 깨꼬리가 노란 깨꼬리가. 깨꼬리 가지고 전에 이제 시를 짓기도 했었는데, 어렸을 때 깨꼬리가 노란하니 이쁘잖아요. 이렇게 푸른 소나무 사이에서 날라서 왔다 갔다 하면 노란 깨꼬리가, 목소리도 이쁘지만 노란 색깔이 굉장히 눈에 띄면서 굉장히 이쁘잖아요.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그 놈을 한번 잡아보겠다고. 근데 그때 깨꼬리가 울 때쯤이 뭐냐면 진달래 치고 뭐가 피죠? 철쭉이 필 때, 철쭉. 그래서 철쭉곡만 하나로 많고 사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시를 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날씨에 또 이렇게 또 제 강독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옛날에 서당에서 공부할 때 우리 선생님께서는 저희들한테 뭐라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용기를 북돋으셨냐면, 그때만 해도 그렇게 글을 읽고 하는 것이 별로 이렇게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한문을 이게 배워서 뭐 할까? 한문을 배워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게 버린 학문이에요. 소위 말하면 이 사회에서 쓸데없는 학문이다 생각한 거예요. 전부 다 돈이 되는 의학을 한다든지 법학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회사를 들어가기 위한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젊은 놈들이 앉아가지고 공자왈맹자를 하고 있으니까 동네 노인들은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어떤 때는 혀를 차기도 해요. 이 젊은 놈들이 지금 엉뚱한 공부를 한다 그거죠. 근데 그랬는데 그때마다 우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참 너희들은 복도 많다. 왜 그러냐면 이 어두운 세상에 남들이 안 하는 이 훌륭한 좋은 공부를 하니 복도 많다. 어두운 세상이라고 한 것은 뭔 뜻일까요? 문명은 점점 밝아지는 것 같아요. 달나라도 가고 컴퓨터도 나오고 심지어 요즘은 AI라는 것도 나오고, 그렇게 문명은 발달하고 밝아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 인간으로서 인성을 갖추고 살아야 될 그런 사람으로서의 가치관이 자꾸 쇠퇴를 하고, 요즘 뉴스 보면은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을 죽이네, 자식이 부모를 죽이네, 형제가 재산 싸움 해가지고 어떤 애 온갖 그런 좋지 않은 소문만 들리잖아요. 그런 어두운 세상에 그런 이 인륜을 밝히고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공부를 하니 너희들은 참 복이 많다,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복 있는 분들입니다. 여기 모여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참 복이 많은 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그 복을 닦으려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덕을 쌓아야 돼요. 네, 덕을 베풀어야 돼요. 덕을 쌓고 덕을 베풀어야 돼. 내가 덕을 안 베푸는데 복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덕을 닦고 덕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고로 명군이 제민지산호대, 여기서 제민지산으로 읽으면 안 된다 했죠. 제민지산으로 읽어야 한다 했죠. 제민지산호대 빌상족이 사부모하며 부족이 흉처자하야. 여긴 길을 흉이라고 그랬죠. 명사로 쓰일 때는 가축, 축. 그런데 동사로 쓰일 때는 길을 흉 그랬죠. 낙세의 종신 보하고 흉년의 면허 사망하나니 연후에 구의 지선고로 민지종지야 경하니에다. 금야의 제민지산호대 앙불족이 사부모하며 부불족이 흉처자하야
낙세의 종신고하고 흉년에 불면허 사망하나니 자유구사의 공불섬이오니 해가의 지혜의 제리요 왕요경제즉 합반 기분의 니에고 오묘제택의 수지의 상이면 오십자가 이의백의며 개돈구체지육을 무실계시면 칠십자가의 식육의며 백묘지전을 물탈계시면 발구지가가 이무기의며 큰 상서지교하야 신지의 효제지의면 판백자 불부대요 도로이리니 노자의 백식유가며 여민이 불계 불안이요 연이 불황자미지 유연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양해왕창 상이 끝나고 이제 양해왕창 하가 있었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여민동락, 우리가 음악으로 여민락 유명하잖아요. 세종대왕께서 작곡하신 것으로 유명한 그 근원이 되는 말이 이제 여기서 하는 거죠. 양해왕창 하 첫 구에서 이제 그 말이 나옵니다. 창포견 맹자왈포 현호왕원이 왕이요 보이호와기요 신을 봄이유에 대하니 왈호와기 하여하니에고 맹자왈 왕지호와기 심즉 제국은 기석의 혼적 타일의 현호왕알 왕의 상어장자 이호와가 사손이 유저이까 왕이 변호세괄 과인이 비능호 선왕지야갸라 지고세속지야기로에다 왈왕제호하게 심즉 제기속의 혼적 금제약이 유고제약이 아니에다 왈가등무녀에가 왈도강락과 여인악락이 숭락이니에고 왈불약유인이니다 왈여소악락과 여중악락이 숭락이니고 왈불약여중이니라. 여기서 이제 요거 악락, 요것을 조선의 선비들은 낙악으로 한다 했잖아요. 요걸 목적으로 해가지고 이게 명사가 돼서 음악을 즐기다. 조선의 선비들은 그렇게 해석한다고 그랬어요. 조선 선비들은 특히 후대로 와서 조선 중기 율곡 선생, 태계 선생까지는 중국 방식으로 여소악락이라고 했어요. 악락. 음악으로서 즐거움을 삼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조선 후대로 와가지고는 우리 조선 유학이 좀 더 중국보다는 독립성이 강해져요. 한국적인 유학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건 문법적으로 봐도 이걸 목적으로 보고 이걸 서술어로 봐서 낙악으로 보는 것이 문법이 맞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악락의 하자는 음이 낙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것은 바로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악락을 어떻게 해석을 한 거냐면 중국 학자들 견해는 음악으로서 즐거움을 삼다 이렇게 봐야 한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악락이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중국 학자들은 여소 악락이라고 했고 조선 후대의 학자들은 여소 낙악이라고 했다. 제가 설명했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우리 선생님이 우리 서함 선생님께서 여기를 악락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선생님의 견해를 따르고 중국 학자들 견해를 따라서 이걸 저는 악락으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제 할 겁니다. 요거. 자, 이제 제손왕이 뭐라 했냐면 나 음악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한테 야, 나 음악 굉장히 좋아해. 그러니까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거 좋아하는 것으로 끝났지 거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못 해준 거예요. 아, 임금님 음악을 좋아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라든지 임금님이 좋아하는 건 소각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든지 신하로서 임금한테 할 수 있는 말을 해야 되는데 장포가 그런 거에 대해서 견해를 피력을 못 했어. 그래서 이제 맹자한테 와가지고서나 선생님 임금님이 나한테 음악 좋아한다고 하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맹자께서 이제 여기부터 이제 음악을 좋아하면 어떤 일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임금을 만나가지고서나 임금님 옛날에 아무개 신하하고 얘기할 때 음악을 좋아하셨다면서요. 음악을 좋아하면 참 이렇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임금한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신은 여기 맹자 자신이겠죠. 맹자 내가 청의왕 청컨대 요청한단 말이야. 청컨대 임금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음악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이 청컨대 임금을 위해서 음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나중에 제가 기회가 있다면 저는 이제 음악 전문가예요. 음악 전문가. 그래서 공자 음악에 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고대 음악에 대해서 제가 논문도 쓰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이게 육아에서는 사실은 핵심적인 가치 근원을 뭐라고 보느냐면 뭘까요?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걸 뭐라고 그래요? 기독교에서는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랑.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자비라고 그러잖아요. 육아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가치 근원을 뭐로 보느냐면 인으로 봐요. 인. 사랑. 인이라고 하는 가치 근원은 형이상학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 수 없어. 인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하느냐면 예하고 악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도구를 써요. 그래서 공자의 학에서 음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논어를 읽다 보면 수도 없이 음악에 대해서 나와요. 음악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돌을 닦는 사람들이 음악을 좋아하나 그럴 텐데 음악이 없으면 인이라고 하는 가치의 근원을 이 세상에 펴낼 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악이 우리 조선의 유학이 우리 조선으로 넘어와서는 조선 성리학에서는 음악을 거의 버리다시피 해요. 조선의 유학자들이 음악에 대해서 언급한 학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조선의 유학은 전륜발이 유학이었다. 난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해요. 공자는 음악 예와 악에 대해서 수도 없이 얘기를 해요. 예와 악이 아니면 인을 펼 수 없다고 할 정도까지 이렇게 언급을 하시는데 조선의 유학은 딱딱한 예만 얘기하지 부드럽고 감쌀 수 있는 음악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조선의 유학자들 문집을 수도 없이 내가 봐왔는데 보면은 대부분 다 예야. 우리 기호유학이라고 하는 여기도 보면 전부 사계 선생, 신독재 선생, 우암 선생, 동춘당 이런 분들 전부 예의 전문가예요. 조선 최고의 예의 전문가인데 음악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어. 나는 조선 유학이
지금 오늘날 유학, 오늘날 하는 우리 젊은 사람들의 유학은 반드시 예와 악을 같이 공부해야 한다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논어에서는 음악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은데 맹자에서는 음악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어요. 맹자로 내려오면 벌써 공자하고 맹자 당시하고는 공자는 춘추시대고 맹자는 전국시대잖아요. 전국시대는 특징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 약육강식이에요. 약육강식. 힘 있는 놈이 작은 놈한테 막 뺏고 약육강식이에요. 오늘 이건 힘만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힘이 있어야 살아남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음악에 대한 언급을 별로 안 해. 그런데 여기서 맹자께서 이제 음악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이하, 차이하, 이곳 이하는 모두 맹자의 말씀이다. 이거죠. 개맹자전 모두가 다 맹자의 말씀이다. 여기부터는 이제 다 맹자 말이에요. 자, 금왕이 고하거차하시던 이제 왕이 북고자잖아요. 이게 북. 명사로는 북인데 동사로는 이게 연주하다, 뜯다, 탄주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고자가 원래 명사로는 북고자예요. 북을 치는 둥둥둥 북 치는 고자인데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어요. 연주하다. 고아가면 음악을 연주하다. 어디에서? 이곳에서 음악을 연주하시면 이제 왕께서 이곳에서 음악을 연주하시면 백성이 들었어. 이 들을 문자가 어디까지 가는지 봐야죠. 뭘 들었냐면 왕의 종고지성, 종소리하고 북을 치는 소리, 종과 북의 소리와 관약지음, 관이라는 악기와 약이라는 악기의 음을 문자가 여기까지죠. 들었어. 그럼 왕자는 이게 지금 여기는 문왕의 종고지성과 관약지음 앞에도 사실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문왕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왕은 종고지성과 관약지음 두 개를 다 감싸 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종고는 성이라고 그러고 관약은 음이라고 그랬어? 소리 성자와 소리 음의 차이점은 뭘까요? 소리 성자는 그냥 소리만 나는 거예요. 치고 보는 것 차일까요? 소리 성자는 그냥 음정과 박자를 갖추지 않은 그냥 소리예요. 그냥 아무 소리나 다 모든 소리를 감싸는 소리.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뭐냐면 종고를 성이라고 쓴 이유는 뭐냐면 종과 북은 음정이 있어요, 없어요? 음정을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물론 저 서양의 팀파니 같은 악기는 보면은 음정이 있긴 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동양 악기는 모든 북은 다 음정이 없어. 종도 유일하게 음정이 있는 건 딱 하나 있어. 뭐가 있죠? 그렇죠. 편종. 편종만이 음률이 있고 나머지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종고는 음이라고 안 쓰고 소리성자를 쓴 거예요. 근데 여기는 관하고 약의 음을 썼어요. 이건 음률이에요. 음률. 이건 음정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게 관은 무슨 악기냐면 관은 우리나라 피리는 관대가 하나잖아요. 피리를 아시나요? 알죠. 네, 피리는 대나무에다가 구멍을 뚫고 그 위에다가 리드, 서라고 하는 걸 꽂아서 불어요. 그 소리가 우리 사람 목소리에 가장 가깝다고 그래. 피리 소리가. 그런데 서양의 중국의 관이라는 악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관을 별로 쓰지를 않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에 우리 동네에 새납을 부는 아저씨가 있었어. 새납. 근데 그 아저씨가 뭘 하냐면 갈대를 꺾어서 갈대에다가 구멍을 두 개를 뚫고 두 개를 붙여가지고 갈대 리드를 두 개를 붙여요. 갈대 리드를 두 개 꽂아. 그래도 불어가면서 그걸 말하면 쌍피리라고 그래요. 쌍피리. 그게 관의 형태에 제일 가깝습니다. 관이라는 악기는 우리나라는 관이라는 악기를 안 썼어요. 국악기에서.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 그 동네 아저씨가 그 갈대 가지를 꺾어서 거기다 구멍을 뚫고 쌍피리 리드를 두 개를 꽂아서 불던 것, 그것이 관의 형태에 제일 가까워요. 중국은 이 관이라는 악기가 굉장히 많이 쓰였고 오래 쓰였어요. 이것은 음량이 어떨까요? 리드가 두 개면 더 세밀하게 음량이 굉장히 커요. 음량이 커.
그래 표현이 아주 자유로워요. 그래서 고대 악기 중에서는 가장 주선율을 이루는 악기가 이 관이라는 악기예요. 그 다음에 약이라는 악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단소를 아시나요? 단소나 퉁소. 예, 세로 악기잖아요. 이렇게 불잖아요. 이건 리드가 없지 공명 악기잖아요. 바람을 불어넣어서 그걸 공명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부는 악기예요. 약은 그런 악기예요. 근데 고대 악기인데 약은 원래 지공이 3개밖에 안 돼. 지공이 3개 악기면 12개의 음을 제대로 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소박한 악기고 실제 음정이 있기는 하지만 음정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악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성을 썼고 여기서는 음을 썼어요. 여기서는 무율이요. 음정을 내기가 어려운 악기들. 여기는 음정을 낼 수 있는 악기라고 해서 음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성은 일반적인 그냥 소리고 음은 이건 음정과 박자를 내는 소리예요. 소리 중에서 음정과 박자까지 갖춘 소리가 이 음이에요. 그러면 하나가 더 있어야죠. 음악에는 성이 있어요. 성. 그 다음에 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악이 있어요. 요건 그냥 소리만 내는 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판소리 같은 것을 판음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 판소리 그러잖아요. 소리. 격이 낮다는 뜻이. 음악적인 형식을 완전히 갖추지 못하고 하는 음악이라고 할 때는 소리를 써요. 소리. 근데 음은 이건 음정과 박자를 갖춘 거예요. 오늘날의 음악에 해당되는 게 이 음이에요. 근데 악은 뭐냐면 여기에다가 무용과 악, 가, 무를 전부 갖추는 걸 악이라고 그래요. 악은 기악, 가는 성악, 무는 무용. 요즘 오늘날 무용은 어디, 서양에서는 무용을 어디에 넣어요? 스포츠 같은 경우에 이렇게 넣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동양에서는 무용은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리듬을 소리로, 목소리로 표현하면 성악이 되고, 리듬을 악기로 표현하면 기악이 되고, 리듬을 몸으로 표현하면 무용이 된다. 그래서 악, 가, 무를 하나로 봤어요. 같은 것. 그게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요건 성악과 음악, 거기에다 무용, 이런 음악적인 요소를 전부 갖춘 것을 이걸 악이라고 그래. 악. 그래서 여기는 지금 성과 음을 얘기했는데 여기는 이제 고악이니 뭐 신악이니 이렇게 할 때는 음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질수 추가리 상고할. 거자는 이게 모두 거자. 원래 들거자잖아요. 고개를 든다든지 천거한다든지 들거자인데 여기서는 모두 다의 뜻이에요. 모두 다. 아플 찔자 머리 숫자. 머리를 아프가. 이건 뭐예요? 머리 아파. 지금 머리 아프다는 뜻이에요. 모두가 다 머리를 아파하면서. 이건 콧대 찡그릴 죽자에다 콧대 알이에요. 이 콧대를 찡그리는 거예요. 근데 밑에 주석을 보면 이 알을 이마액이라고 그랬어요. 이마를 찡그려. 이마를 찡그린다는 뜻은 뭐예요, 지금 우리가? 아이고, 야, 뭐 골치 아파. 안 좋다는 뜻이야, 지금. 임금이 지금 여기서 이 음악을 딱 신하들 시켜서, 야, 아름다운 좋은 기분 좋은 음악 좀 연주해라. 그때 백성들이 그 음악 소리를 듣잖아. 모두 다 골치 아파하고 이마를 찡그리면서 서로 고하여만 했어요. 여기서 고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의도적으로 말하는 게, 야, 우리는 지금 이렇게 다 먹고 살기 바빠 죽겠고 힘들어 죽겠는데 임금님은 저 좋다고 지금 음악하고 저기 되겠냐?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의도적으로 말할 때 이 고자를 써요. 그러면 말할 고, 알릴 고, 고할 고자잖아요. 말씀 언하고 차이는 우리가 언어라고 그러잖아요. 언은 뭐냐면 내가 주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걸 언이라고 그래요. 근데 언하고 나서 상대방이 나한테 답변하는 것은 피동적으로 말하는 건 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것이 아니고 내가 의도성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내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의도성을 가지고 말할 때 고를 씁니다. 예, 서로 고하여 말하기를 오왕지호 고하기여 우리 왕께서 음악 연주하는 걸 좋아하며 우리 임금이 음악 연주하는 거 음악 타는 걸 좋아하며 푸아사로 도대체 어찌 나로 하여금 여기 부자는 이게 바로사예요. 바로사라는 것은 사실은 정확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들 옛날 어른들 말씀하시면 뭔 말을 하면 하고 쭉 한 번 하고 사는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이게 바로사야. 근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말하면 도대체 어쩌자고 그 말이에요. 지금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나로 하여금 이 지경에 이르게 해서 이렇게 곤궁한 지경에 이르게 해가지고 부자간에 서로 만나보지도 못하며 형제 처자들이 떨어지고 흩어지게 하는고 하며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먹고 살길 찾아가지고서나 아버지는 저쪽 가서 일하고 아들은 저쪽 가서 일하고 돈 벌어와야 먹고 살잖아요. 형제 처자들도 전부 지금 먹고 살 구멍을 찾아가지고서나 전부 흩어진 상태예요. 지금 국가가 제대로 안 다스려지니까 임금다운 노릇을 제대로 못하니까 부자불상계라며 형제 처자 이산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무슨 말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음악을 연주하면 이렇게 하고 그 망이 전려부 자시던 이제 왕께서 전려은 이게 밭전자인데 사냥전자예요. 사냥전 사냥할 전 그 다음에 수렵하려 다 사냥의 뜻이에요. 사냥하고 사냥한다는 거예요. 전렵이라는 건 수렵이라는 의미예요. 사냥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사냥을 하시면 백성들이 들어서 뭘 듣냐면 임금의 거마지음 수레하고 말의 소리를 들어. 그리고 또 뭘 보느냐면 우모의 아름다움을 봐. 우모는 뭐냐면 우는 우리가 그 농아 갈 때 보면은 큰 깃대를 세우고서는 깃대 위에다 뭐가 꽂아 있죠? 꽁털 같은 꽁털이 꽂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이렇게 깃발을 이렇게 날릴 때 사람 옛날에 모이고 군사들이 출동하고 나라님이 원님들이 어디 가고 할 때는 깃발들이 앞에 가잖아요. 그 깃발의 깃대 위에 꽂혀 있는 것이 우예요. 아까 말씀하신 꽁털 같은 거. 뭐는 이게 뭐냐면 원래는 속꼬리 모자예요. 속꼬리 모. 뭐냐면 그 위에다가 꽁 깃털을 꽂기도 하지만 소 꼬리도 이렇게 늘어뜨린다는 그 깃대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꽁털을 꽂기도 하고 소 꼬리도 이렇게 늘어뜨리고 그게 우모예요. 그러니까 우모는 쉽게 말하면 깃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깃발. 깃발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럼 모두가 다 골치를 아파하고 이마를 찡그리면서 서로 고하여 말하기를 서로 생각을 의도를 가지고 서로 고하여 말하기를 오왕지호 전렵이여 우리 왕께서 사냥하기를 좋아하며 부하사로 도대체 어쩌자고 나로 하여금 이 궁빈한 이렇게 가난한 지경에 이르게 해가지고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부자간이 서로 만나보지도 못하며 형제 처자들이 떨어지고 흩어지게 하는 거 이렇게 한다면 백성들이 임금이 음악하는 거 보고서는 아이고 도대체 우리 임금은 어쩌자고 나를 이렇게 살기 어렵게 하고 임금이 또 사냥하는 걸 보고서는 우리 임금은 어쩌자고 사냥만 좋아하는겨 우리 지금 잘 살게 안 해주고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무타라. 이것은 다른 이유가 없어. 이것은 다름이 없습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불여민 동락이 아니다. 여민동락 여기 나오네. 여민동락. 백성과 더불어서 함께 즐기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여민동락은 백성과 더불어 한 가지로 즐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주석을 보죠. 종고누 관약은 종과 고와 관과 약 전부 악기 이름이라 했죠. 이것은 개악기다. 모두가 다 악기이다.
그 다음에 들것자, 모두것자, 요것은 다 개자의 뜻과 같은 뜻이다. 질수는 두통이다. 머리 두자에다가 아플 통자죠. 질수는 두통, 머리가 아픈 것이다. 축은 모인다는 뜻이다. 찡그려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이마를 이렇게 찡그려가지고 이마를 모으는 거예요, 이마살을. 그래서 이건 모을 취자, 찡그릴 축자는 모을 취자와 같은 뜻이다. 콧대 알은 이마 액자의 뜻으로 봐야 한다. 요 알은 요것은 이마 액자, 이건 이마 액자고 이건 콧대 알이라고 그랬죠. 콧대 알. 그런데 콧대를 찡그린 게 아니고 이마를 찡기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인우척축 축 기액이라. 사람이 근심하고 근심 우자에다가 근심 척자예요. 사람이 근심하면은 축기에 그 이마를 찡그린다. 극은 궁이다. 극이라고 하는 것은 곤궁한 것이다. 극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하게 하는 것, 곤궁한 것이다. 우모는 정속이다. 기두자에다가 요 속꼬리 모자, 요것은 정속이다. 기대 정자에다가 물이 속할 속자, 요건 깃발 따위, 깃발 등속이다 이거예요. 불려민 동락, 백성과 더불어 함께 즐기지 아니하는 것. 임금 저 혼자만 즐거워하고 백성들은 뭐 굶어 죽거나 말거나 상관하지 않는 것. 이것은 홀로 그 몸만을 즐겨, 그 자신만을 즐겨. 임금은 그 자신, 백성들은 전혀 돌아보지도 않고 저 혼자만 즐기려고 하는 겨. 홀로 그 몸만, 몸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야. 그 자신만을 즐거워해가지고 불일기민이야. 그 백성들을 구휼하지 아니해가지고 지자, 이 지자는 지시대명사예요. 그들로 하여금, 그 민이죠, 백성이죠. 그 백성들로 하여금 곤궁하게 하는 것이다. 하여금 사자. 곤궁은 뭐죠? 궁고는 뭐죠? 곤궁이요, 곤궁. 가난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말한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요거는 지금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했죠. 밑에서는 이제 음악을 했을 때 좋은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왕이 이재왕께서 고하고차오시던 이곳에서 음악을 연주하시면 고자가 연주할 고 탈고 그랬죠. 이곳에서 악기를 연주하신다면 백성이 문왕의 종고지성과 백성들께서 왕께서 타시는 종고의 소리와 관악의 관가약 악기의 음악 소리를 들으시고 거흔은 거자는 다거 모두거 그랬죠. 흔자는 기뻐할 흔이요. 우리가 흔연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흔연하고 흔흔연은 이게 뭐냐면 흔연을 더 강조하느라고 흔연 하나 더 붙였을 뿐이에요. 우리가 흔연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여기다 흔자를 하나 더 붙이는 것은 그걸 더욱더 강조하는 거예요. 효과를 더 내려고 흔흔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흔연하게 기쁜 얼굴빛을 두고서나 서로 고하면서 말하고. 그럼 오왕이 서기무 질기병이와 우리 임금님께서 서기 거의 서자에다 거의 기자잖아요. 거의 기자. 여기는 지금 서기하면 다행히 행여나 거의 그 말이에요. 거의 질병이 없으신가? 우리 임금님께서 아프지 않나? 행여나 우리 임금님께서 아픔이 없을라나 질병이 없을까? 이 말이에요. 행여나 질병이 없을까? 이런 거예요. 우리 임금께서 행여나 질병이 없으신가? 어떻게 해서 능히 음악을 타는 거 이렇게 하면 임금님이 백성들이 있는 데서 음악을 연주를 하면 야 우리 임금님 건강하신가벼 그러니까 이렇게 음악도 연주하고 그러지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렇게 하고 금왕이 이제 임금님께서 이곳에서 사냥을 하신다면 그러면 백성들이 들어서 뭘 듣냐면 거마의 소리 사냥을 갈 때 수레를 동원하고 말을 동원하고 옛날에 임금님이 사냥을 나갈 때는 뭘 동원을 하냐면 군대를 동원합니다. 군대. 자기 도성에 있는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래서 사냥감들을 몰아오게 하고 그러잖아 그 주변 경비를 세우고 그렇게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수레하고 그 다음에 말 이런 것들이 대규모로 동원이 되는 거지. 이런 것을 듣고 또 뭘 보느냐면 우모의 아름다움, 아까 얘기했던 깃발의 아름다움을 딱 보고서나 모두가 다 기뻐하면서 흥연하게 이 색자는 얼굴빛 색자예요. 우리가 색을 얘기할 때 한문에서 색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제일 나오는 것이 이게 빛깔이라는 뜻이죠. 빛. 제일 많이 나와요.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이게 안색을 말해요. 안색. 얼굴색.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여색을 말해요. 여색. 미인들, 아름다운, 이성을 말하고 있죠. 아름다운 이성. 그 다음에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색즉시공, 그렇게 할 때 어떤 외물, 물건을 말하게 돼요. 이게 색자가 수도 없이 많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색자가. 근데 여기서는 지금 안색을 뜻하는 안색을. 희색하면 기뻐하는 얼굴빛 그 말이에요. 기뻐하는 얼굴빛을 가지고서나 서로 의도를 가지고서나 서로한테 이렇게 소근소근 말을 하는 게 말하기를 뭐라 하냐. 오왕이 석이무 질병이와 우리 왕께서 행해나 질병이 없으신가? 어찌능 전려봐. 어떻게 사냥을 할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사냥할 수 있는고? 이렇게 한다면 차는 못하라. 이것은 다름이 없는지라 여민 동락이 아니이다. 이건 다름이 없고요 백성과 더불어서 한 가지로 즐기기 때문입니다. 여민동락. 전에 저 대구에서 뭐가 있었냐면 작년에 내가 대구에 우리나라의 간송미술관이라고 유명하잖아요. 간송 전영필이라는 분이 조선 제1위 부자였는데 그 당시에 20대의 재산을 다 물려받았어.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 조선 제1갑부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그 양반이 이제 오세창이라고 하는 위대한 그런 예술가를 만납니다. 그래서 오세창 그분한테 가마를 받아서 뭘 하겠냐면 골동을 수집을 하게 해요. 그 당시에는 일본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조선의 골동을 사는 게 자기들이 신분과 부를 과시하는 수단이에요. 이 조선에서 아주 좋은 상감청자라든지 이런 최고의 그런 골동품이 나오면 일본 사람들이 당연히 사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일본으로 나가면 우리 민족 문화가 전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오세창 선생이 간송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전 재산을 기울여 가지고 우리나라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우리 훈민정음 해례본 같은 거 그거 엄청난 돈을 두고 이렇게 삽니다. 그 우리가 저 유명한 상감청자 운항문 매병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 엄청난 그걸 다 사들여서 그분에 의해서 그런 우리 문화재가 굉장히 중요한 문화 다 지켜졌어요. 그래서 이제 간송미술관을 서울에서 있다가 대구에 이제 그거 하나를 이제 새로 또 만들었더라고요. 그 개관전을 할 때 거기 이제 구경을 갔죠. 가서 이제 봤더니 제목이 뭐냐면 여세동보.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 똑같은 물리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 여세동보 했으니까. 세상과 함께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동보. 보배를 함께 누리겠다는 뜻이에요. 이 아름다운 보물을 함께 누리겠다는 뜻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 제목을 번역을 잘못했더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 학예연구사한테 그거 번역이 잘못됐다. 근데 이미 책은 다 나와가지고 다 세상에 뿌려졌는데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는 한문한 사람들한테 한번 자문을 받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여민동락이 나오니까 여세동보라고 그 간송미술관 그 도록책 제목이 지금 생각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기 보죠. 여민동락자 백성과 함께
함께 즐긴다고 하는 것은 추, 호, 악 이것을 악으로 해야 돼요? 락으로 해야 돼? 악으로 해야 돼? 락으로 해야 돼? 좋아할 호자 여기는 무엇을 좋아하다? 그러면 여기는 동사가 형용사나 동사가 돼야 돼? 명사가 돼야 돼? 명사가 돼야죠. 명사. 그러니까 음악학자로 해야 돼. 음악을 좋아하는 마음을 미루어 생각해서 그거죠. 추자는 추정하는 거예요. 미루어 생각하다. 추측하다. 그러면 음악을 좋아하는 마음을 미루어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으로서 이런 경우는 개사라고 그랬잖아요. 음악을 좋아하는 마음 그것으로서 인정을 행해서 인정을 행한다는 게 뭐라 이게 지금 왕도 정치를 하는 거죠. 왕도 정치. 왕도 정치를 행하는 거예요. 어진 정사를 행해가지고 백성으로 하여금 모든 백성들 각각이 그 소를 얻게 하는 것이다. 얻게 하는 것이다. 그 소가 뭘까? 이 소자. 바소자. 바소자. 요건 지금 당연히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당연히 살 수 있는 방도. 당연히 살 수 있는 방도는 뭐가 있어요? 두 가지가 갖춰야지 않아요? 하나는 뭐예요? 생업이 있어야지, 생업. 생업이 갖춰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먹고 살아, 우리가? 두 번째는 뭐예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인륜을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백성들로 하여금 각각 그 살 곳, 자기의 생업이라든지 이런 거, 그 살 곳을 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요 소는 지금 그런 의미입니다. 각득기소할 때 이 소자는 원래는 우리 훈장님 같은 경우는 백성들로 하여금 각각 그들이 살 수 있는 곳을 얻게 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그래서 여기는 기소는 백성들이 마땅히 살 수 있는 그런 장소, 이런 걸 말합니다. 요 여민동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다. 그래서 금왕이 여 백성 동락서 이제 왕께서 백성들과 더불어서 한 가지로 즐긴다면, 한 가지로 즐거한다면 즉 왕의 일이다. 그렇다면 왕도 정치를 시행하는 것이 됩니다. 왕 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임금다운 임금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따가지고서나 조선의 우리 민족의 위대한 임금 중에 한 분인 세종대왕께서 어떤 음악을 만들었죠? 여민락이라는 음악을 만들었어요. 여민락은 이건 세종대왕께서 직접 작곡을 하셨다고 그래요. 조선왕조실록을 읽어보면 막대기로 장단을 맞춥니다. 그걸 절주한다고 그래요. 막대기로 장단을 맞춰가면서 하루 저녁에 하룻밤 동안에 여민락을 작곡을 했다. 그게 이제 이게 나와요. 나는 그걸 읽어보면서 이제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절대 군주들이라든지 권력자들은 예술 활동을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예술가들을 시켜놓고 그러나 자기가 한 것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세종대왕도 그러지 않았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왕조실록을 수도 없이 이렇게 보고 읽어가면서 또 세종대왕의 어렸을 때 일화 같은 것이 나온 것을 보면 굉장히 내가 추적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세종대왕은 몇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이잖아요. 셋째 아들이면 임금자리를 물려받을 수 있는 순서가 돼야 안 돼? 안 돼. 근데 그 아버지 태종도 큰아들이 아닌데 임금이 된 것은 어떻게 해서 임금이 됐어요? 두 번의 왕자의 난을 일으켜가지고 형들을 죽이고 동생을 죽이고 그러고서는 자기가 임금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태종 아버지 입장에서는 셋째 아들 세종이 셋째 아들이 충녕군이 너무 똑똑한 거예요. 공부를 너무 잘해. 학문에 깊고 그다음 덕성이 있어 애가. 그러니까 얘를 임금을 참 시키면 좋겠는데 아들이 이미 이제 큰 아들이 있잖아요.
둘째 아들 효령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두면은 얘가 너무 똑똑하면은 나중에 형들한테 죽을지 몰라.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아버지면 당연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태종은 세종대왕이 어렸을 때, 야, 너 공부 그만해. 공부할 거 없어. 너 지금부터 아버지가 검은고 주고 가야금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놀아. 그래서 세상 즐겁게 살아라. 그러면서 악기를 주니까 세종은 어렸을 때부터 악기를 가지고 놀았어. 그러면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효과가 있어요? 음악 조기 교육이 된 거예요. 음악 조기 교육이 돼서 그 당시에 편경이라는 악기를 세종이 임금이 돼가지고 악을 정비하는 가운데 조선 최고의 음악가인 난계 박연 선생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악을 정비합니다. 악을 정비하는 가운데 편경을 그동안은 중국에서 들여온 것을 쓰다가 남양에서 옥돌이 발견되면서 그걸 깎아가지고 편경을 만들게 해요. 직접. 우리 조선도 이제 우리 조선에 맞게 편경을 만들자. 편경을 만들어 놓고 이제 임금님 앞에서 땡땡 치면서 이제 시연을 하는 거예요. 시연하니까 그 당시 최고의 음악가인 난계 박연 선생도 못 알아듣는 음을 세종이 딱 듣고서 야, 그 네 번째 음 틀렸어. 음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세종은 요즘 말로 말하면 절대 음감의 소유자가 된 거예요. 어렸을 때 조기 교육이 돼서. 그래서 이제 박연 난계 선생 가서 보니까 먹줄만큼이 먹줄을 조금 더 가려야 되는데 편경은 음을 두 가지 형태로 조율을 해요. 편경의 형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기역자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길이를 조금 짧게 더 가르내면 음이 올라가. 근데 옆면을 가려서 두께를 얇게 하면 음이 낮아져. 그러니까 편경은 음을 높일 수도 있고 낮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음이 안 맞으니까 보니까 먹줄을 튕긴 만큼까지만 그것까지 제대로 안 갈린 거예요. 그게 가르냈더니 음이 맞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 세종대왕은 절대음감이 소유줬다는 거예요. 그거 장면을 보고서나 이 당시에 지금 종묘제라고 쓰고 있는 보태평 정대엽 여민나 이것은 세종대왕이 작곡한 것이 확실하다. 물론 이제 편곡이나 이런 게 할 때 악기 배치나 이런 것은 신하들이 도움을 받았겠지만 실제 중요한 음률은 세종대왕이 작곡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재왕께서 백성으로 더불어서 한 가지로 즐거움을 한 게 한다면 그런다면 왕천하 하실 것입니다. 요거 한 거고요. 자, 여기 보면 호악, 여기서도 음악학자로 봐야 돼요. 호악이 능여 백성 동지즉 음악을 좋아하면서 능히 백성과 함께 그것을 함께 한다면 음악을 좋아하는 마음을 함께 하는 거죠. 여기서도 지시대명사예요. 그런다면 천하지민이 온 세상의 백성들이 귀지의해 지자도 지시대명사예요. 그에게 귀복하는 거예요. 그에게 기순하는 거예요. 그에게 마음을 기울이는 거예요. 이렇게 기순이요. 그럴 것이니 소의 제기 서기자였잖아. 제기 서기자는 앞에서 나왔죠. 뭐였어요? 임금께서 음악을 좋아하신다면 제기 서기 혼조 앞에 나왔잖아요. 바로 앞에 나왔어요.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만약에 임금께서 음악을 좋아하신다면 제 나라는 거의 잘 다스려지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이거죠. 이건 서기라는 건 제 나라는 서기는 잘 다스려진다. 거의 다스려질 것입니다 하는 것은 거의 왕도 정치를 시행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를 것입니다. 그거잖아요. 그 서기입니다. 이 서기. 앞에서 서기 또 설명했었고 여기서도 서기를 설명했고 여기는 제 나라는 거의 왕도 정치가 실행되는 지경 거기에 갈 것이다. 그것이 이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0분 쉬었다가 10시부터
2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는 2교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음악을 잠깐 한번 이게 음악이 연결이 되나 모르겠다. 소리까지 연결이 되면은 한번 음악을 잠깐 들려줘도 좋은데. 그 안으로 계곡에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왜? 거기 좋아요. 아니 작길 따라가지 말고 주차장에서 계곡인데 올라가는 길이 있다고. 얼마 안 돼요. 계곡이 지금 술도 안 돼요. 아니 시간이야. 거기 가서 같이 만나고 바로 유치원에 체험을 수강 있을 거 이거 누가 다 이거 다 순간이 이거 다 순간이 소리를 어떻게? 내가 복사를 그걸 여기서 내가 자료 없던지 제 걸로 못 다닌다. 그러니까 이거 다른 PPT 지지난 주에 2시간 날라리기 시간. 이거 꽂았는데 안 되네. 가서 소리 좀 키워볼게. 네. 안 가봐요. 가려고 지금 빨리 가야 돼. 공자님 자기 아들한테 아들 이어한테도 자기 눈에 보면 이어를 배웠느냐 예학을 배워라 항상 예학을 배워라 그렇죠. 강조를 많이 하셨잖아요. 예학을 배워라 예학을 배워라. 음악 어떠신가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평양에 가서 지금 연주하는 거예요. 평양에 가서 연주하는 거예요. 평양이면 누구 때예요? 클린턴 때인가 언젠가 그때 항상 해빙 무드가 있어가지고 김정은 때? 카터가 북한 왔다 갔다 하고 그럴 때 해빙 무드 시기에 미국에서 필하모닉 거기를 평양으로 보내가지고 연주한 거예요. 아리랑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단순한 곡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세계적인 음악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세종대왕이 만들었다고 하는 그 여민락을 한번 보도록 하죠. 여민락을
국립국악원 연주단입니다. 이게 지금 박이에요, 박. 이 차는 박이고, 이게 대금, 이쪽에 피리. 소리가 너무 작네. 이게 가야금입니다. 이게 아쟁이고 여기 해금입니다. 이건 검은고입니다. 이게 이제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그런 음악이고요. 제리악 한번 볼까요? 제리악. 자, 최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다고 하는 문묘 제리악이에요. 세종 때 박연 선생이 악 정비할 때 만들어진 음악입니다. 악 정비할 때 만들어진 음악이에요. 일무라는 춤이에요, 이게. 이 손에 들은 게 약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약이라는 악기예요. 이 노래, 악장을 노래하죠. 이게 아까 편경, 이게 소라는 악기입니다. 이게 훈이고. 이게 적이라는 악기고, 이게 이제 금이라는 악기예요. 이 음악이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고대 음악이에요. 주나라 때 음악을 세종 때 난계 박연 선생님이 복원시킨 거예요. 대단하죠? 네.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럼 저 음악은 중국에서도 연주를 하나요? 대체적으로 그 원산지는 없어지는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삼국시대 음악은, 우리 삼국시대 음악이 어디 가 있느냐면 현재 우리나라는 연주가 안 돼요. 일본은 우리나라 삼국시대 음악을 악이라는 형태로 보존하고 있어요.
고구려 음악하고 백제 음악을 일본 사람들이 지금도 악이라는 형태로서 연주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가사는 의미를 잘 모르는 가사들이 있대요. 그것은 우리 말을 그대로 갖다 하고 옛날 고대 삼국시대 언어를 그걸 가사로 쓰고 있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모르지 뭔 말인가. 네, 그런 정도로. 그러고 나서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치워야 해. 지역에서 전승들의 그런 형제 전곡을 연주. 보실만 하셨나요? 스승님은 진짜 자, 여기죠. 우리 민족이 삼국지 의지 동의전 같은 데 보면 가무를 즐겼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민족이. 가무를 즐겼다고. 우리 민족은 굉장히 음악을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은.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음악이 이게 지금 뭐냐면 향재줄풍류라고 해서 옛날 선비들이 모이면 그냥 노는 게 아니고 음악을 하고, 음악은 그냥 즐기는 것이 아니고 음악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수양하는 그런 음악으로 쓴 거예요. 선비들이 수신 제가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음악으로 봤어요. 그 음악을 내가 대학교 들어갔더니 노인들이 하고 계시는 게 대전 지역에. 그 당시에 이제 노인들이. 거기 가서 이제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노인들이 1990년대까지 거의 다 돌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최고 어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도 후배들 데리고서나 그 음악을 전승을 해야 한다. 우리가 안 하면 그 음악 전통이 끊어진다. 야, 음악이 충청도에만 있는 향재줄풍류가 있어요. 그걸 제가 이제 전승해가지고 후배들을 가르쳐서 그걸 이제 대전시 무형문화재 제23호 대전향재줄풍류라는 이름으로 무형문화재로 지정받는 것까지 만들어 놓고, 제가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연주 활동을 못 하겠더라고. 책이나 보고 그래야겠다고 지금 이제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저는 이제 한 두어 걸음 뒤로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음악을 했어요. 원래는 대금을 불었는데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 호흡이 짧아지는 게, 그래서 조금만 단소를 불다가 이제 아이고 그것도 힘들다 하고서는 나온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우리 음악이 언젠가 내가 한번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루 날을 만들어서 음악에 관해서만, 오로지 음악에 관해서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음악이라는 게 이렇단 말이야. 전 세계에서 전통 음악이라는 형태로 모든 악기와 악보와 음악 이론, 음악 철학까지 모든 걸 구비해서 제대로 전송되고 있는 국가가 중국은 문화 대혁명 때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몇 개가 안 돼. 근데 우리나라는 지켜줬어요. 국립국악원이라는 형태로 지금 조선 왕조 시대에 했던 음악 전체가 그대로 국립국악원이 전송이 됐어요. 각 지방에는 향재 풍류 형태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다만 없어진 것은
관아에서 하던 것이 있죠. 공주 보면은 이제 공주 관아가 있었잖아요. 관찰사가 있던 관아. 그 각 관아에도 음악인들이, 예능인들이 붙어가지고 거기서 행사를 진행하는 여러 음악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관아 음악만 싹 없어졌어, 우리나라 지방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과정에 그런 것만 없어지고 선비들의 음악이라든지 국가 전례 음악이라는 이런 건 그대로 남아있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그게 우리의 혼입니다. 우리의 혼. 우리의 언어와 더불어서 언어 이전에 나는 뭐가 있다고 얘기하느냐면 음악이 있어요. 음악. 그 민족의 음악이 없어졌다는 것은 그 민족의 혼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상당히 참 위대합니다. 전 세계에 그런 모든 문화 영역에 대해서 보존하고 현재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전 세계 국가 몇 개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K 컨텐츠 해가지고 K 컬처에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 문화가 나가는 것은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에 의해서 그게 지켜졌기 때문에 그런 바탕하에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수업을 들으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사실은 굉장히 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지금 이제 여기 아까 하다가 지금 음악으로 빠져서 음악을 들었잖아요. 자, 범씨가 말했어요. 전국지시. 전국지시는 춘추시대 바로 다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두 개를 병칭해가지고 춘추전국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춘추시대하고 전국시대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춘추시대는 공자당시죠. 공자는 그러니까 인만 얘기하면 돼. 야, 사람은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공자는 사랑만 얘기하면 돼. 인, 측은지심만 얘기하면 돼. 근데 맹자로 오면 전국시대가 돼요. 전국시대는 뭐냐면 전쟁이 일상화된 시대라고 해서 전국시대예요. 끊임없이 전국시대에는 전쟁이 없던 하루도 전쟁이 멈춘 날이 없어. 그러니 얼마나 살기 어려운 거예요. 약육강식이 막 횡행해. 강대국이 패권을 진 국가가 약소국을 막 지배를 하고 그걸 뜯어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패권이 회광 시대가 전국시대니까 맹자가 볼 때는 사랑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사랑만 가지고 안 되니까 맹자 당시는 뭘로 얘기를 하느냐? 야, 사랑만 가지고는 안 돼. 의가 있어야 돼, 의. 맹자는 인의를 얘기합니다. 공자는 인을 주로 얘기해, 인. 인은 사랑이야, 측은지심. 사랑만 하면 돼. 근데 맹자 당시는 약육강식이 횡행하고 힘 있는 놈이 작은 놈 지배하고 돈 뺏고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는 뭐라고 했느냐? 야, 이치에는 말이야, 사랑이 이치거든 원래는. 근데 그 이치 속에 가만히 뜯어봐. 거기에는 수오지심이 있는 거야. 수오지심. 수오는 뭐냐면 수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 맹자라는 책을 우리가 이제 계속 읽어가면서 부끄러움에 대한 얘기가 무척 나올 거예요. 부끄러워할 줄 모르면 인간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내가 잘못하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오늘날 교육에서 부끄러움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 내가 잘못해서 부끄러워야 한다. 두 번째는 요즘은 미워할 줄, 제대로 미워하는 걸 가르쳐야 돼. 잘못하면은 미워할 줄 모르면, 응징할 줄 모르면 그 잘못이 반복돼. 그 수오할 때 오는 미워할 오자예요. 내가 잘못하면 부끄러워하고 남들이 잘못하면 그걸 응징해서 미워하고 그 의가 있지 않으면 이 사회는 존재할 수 없다. 맹자가 볼 땐 그랬어요. 그러면 힘 있는 놈이 지배하잖아. 그래서 군주들이 갖춰야 될 것이 사랑과 미움, 부끄러움이다. 그래서 맹자는 인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의를. 그래서 이 전국지시에는 그 바로 약육강식이 횡행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 맹자께서는 그 당시를 보면 민궁재진여, 백성들은 궁핍해. 그러면서도 재산은 다 떨어져. 백성들은 궁핍해가지고 재산이 다 소진되는 것은 임금이 홀로 남면의 즐거움으로써, 남면의 즐거움이라는 건 뭐냐면 임금은 북쪽에 앉아서 남쪽을 딱 쳐다보고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북쪽에서 남쪽을 바라본다 해서 남면이라고 그래요. 신하는 북쪽을 향해서 임금한테 충성을 다하는 데서 북면이라고 그래요.
신하는 북면하고 임금은 남면한다. 남면지락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임금이 권력을 누리기만 하는 거예요. 권력을 누리기만 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진짜 임금으로서 해야 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왕도 정치를 하지 않고 야, 나 임금이야. 내가 마음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 그러다가 지의 즐거움만, 저 혼자 즐거움. 맨날 잔치하고 기생들 불러가지고 즐겁게 놀기나 하고 그렇게 저 혼자 혼자의 몸만을 그렇게 즐기는 것을 남면지락이라고 해요. 남면지락이라고 하는 것은 남면의 즐거움으로서, 그 말은 이게 임금이 임금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 백성들을 먹고 살게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저 혼자 지 혼자 몸만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서 스스로 그 몸만을 받들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 몸만을 받들기 때문에 맹자께서는 백성들을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간절하였어. 정치라는 것은 백성을 구제하는 거예요. 백성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생업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거에 간절했어. 그러므로 제나라 왕이 음악을 좋아하는 것을 인해 가지고, 제나라 왕이 음악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을 인해서 그 선한 마음을 열어 이끌으셔 가지고, 그 선한 마음을, 측은지심이죠. 이 선한 마음이라는 게 앞에서 나왔던 측은지심이에요. 그 선한 마음을 열어 이끌어 가지고 깊이 권장해서 뭐라고 하느냐, 그 기자는 제선왕을 말하는 거죠. 제나라 왕. 그가 백성과 더불어서 함께 즐기기를 깊이 권장하셨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르기를 뭐라고 말했느냐, 금왕이 유 고학이니이다 그랬잖아요. 이제 왕이, 제선왕은 뭐라고 그랬냐면, 저 음악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음악 좋아하면 제 나라는 거의 다스려질 것입니다. 잘 다스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진짜 좋은 옛날 선왕들의 소위 말하면 클래식 음악, 아정한 음악을 좋아한다는 뜻이 아니고 요즘 니나노 하는 그런 아주 소각을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받아가지고 맹자가 말했냐면, 금왕이유 고학, 오늘날의 소각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의 아정한 음악과 같은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어. 그랬잖아요, 앞에서. 그렇게 하셨으니 그 실상은 이제의 음악과 옛날의 음악이 어찌 가히 같을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니나노하는 뭐 그냥 그런 격식도 없고 사람 감정만 자극하는 그런 음악과 사람 감정을 차분하게 해주는 그런 고학과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느냐. 다만 백성과 더불어서 한 가지로 즐긴다는 뜻은 고금의 차이가 없는 것이다. 옛날 음악이나 지금 음악은 실질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함께 즐긴다는 뜻 그 자체는 다름이 없다. 그런 뜻으로 금악과 고학이 같다고 얘기한, 같을 렸잖아요. 그래서 만약 반드시 하고자 해요. 뭘 하고자 하느냐? 예약으로서 천하를 다스리고자 한다면 예약이죠.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유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예약이라고 했잖아요. 예약. 예절과 음악.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나는 논어를 배우면서 깜짝 놀란 게, 아니 그 당시에 공자가 성인이고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예라고 하는, 예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예를 한 글자로 표현하면 뭐예요? 예를 뭐라고 그래 우리가? 예는 한마디로 말하면 마디절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걸 두 개를 붙여서 뭐라고 그래? 예절이라고 그래. 이 마디절자는 뭐예요? 이게 마디절자가? 마디가 뭐예요? 끊는다. 대나무 마디를 뜻해. 대나무 마디. 예는 뭐냐면 한계를 긋는 거예요. 한계.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는 침범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형과 동생 사이에는 침범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사람 사이에는 분명히 예절이 있어야 하는데, 예절이라는 건 뭐냐면
너하고 나하고 아무리 친해도 서로 침범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키지 않을 때 예를 어긋나는 거예요. 내가 동생이요. 그런데 형한테 침범해. 형의 영역에 침범해. 감히 동생이? 에? 내가 아버지요. 자식이 아버지가 하는 일에 침범을 해? 자식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건 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디 짓는 거예요. 한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아에서는 분명한 한계를 알아야 한다.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분수를 지켜야지. 사람이 분수를 알아야 돼. 그게 바로 절이라는 거예요. 분수가. 그 절을 못 지켰을 때 우리는 예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음악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음악은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 화라고 그래. 화를 놨잖아. 우리가 고를 화를 화 그러잖아요. 화는 뭐냐면 좋아요. 좋아는 뭐예요? 음식을 조화롭게, 음식이 맛있게 하려면 음식과 어우러져야 돼. 짠맛, 단맛, 그 다음에 신맛,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잘 어우러지게 이렇게 엄마가 손으로 조물조물 해가지고 잘 어우러지게 하면 맛있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섞이게 하는 거예요. 음악은 섞이게 조화롭게 해, 이렇게. 그러면 섞이는 것하고 한계 짓는 것이 두 개가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는 분명한 한계를 줘야 되고, 하나는 섞이게 하는 거예요. 그 두 개가 말이 안 돼. 그런데 공자는 위대한 점이 뭐냐면, 사람의 행위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 하나는 한계를 지킬 줄 알아야 것, 하나는 섞일 줄 알아야 돼. 아버지와 아들하고 섞일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그러지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사랑이라고 하는 섞이는 형태가 없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할 때 네 영역을 존중해주고 내 영역도 내가 지켜야 돼.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같이 사는 거야. 그런데 도울 때는 서로 이렇게 섞이는 조화가 필요해. 그래서 공자는 인이라고 하는 가치의 근원을 예와 악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이용해서 세상에 펴내지 않으면, 사랑도 한계가 없으면 그냥 희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랑은 희생을 전제로 하면 안 돼. 사랑이란 희생을 전제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공자께서 보는 이 세상의 견해가, 인이라고 하는 가치의 근원은 굉장히 위대한 가치의 근원이지만, 그것이 예와 악이라고 하는 도구에 실리지 않으면 이것이 제대로 이 세상에 펴낼 수 없다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유학에서 음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음악이. 그래서 여기 지금 뭐냐면 그 음악의 중요한 점을 지금 얘기하느라고, 이게 옛날 음악이나 지금 음악이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같지 않지만 백성들과 함께 즐긴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옛날 음악이나 지금 음악이나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악으로서 천하를 다스리고자 하신다면, 그런다면 마땅히 공자의 말씀과 같이 해야 돼요. 공자가 뭐라고 했냐면 위령공 제15편 논어 위령공 제15편에서 악즉 소무요, 음악은 소무를 써라. 이 세상을 다스릴 때 음악은 소무를 써야 한다. 소무는 뭐냐면, 소는 이게 순임금의 음악이에요. 근데 소악이라고 하지 않고 무를 쓴 이유는 뭐냐면, 아까 그랬죠. 우리 국악에서는 세 가지가 같은 걸로 본다 했잖아요. 악, 가, 무. 악은 기악, 악기를 연주하는 것. 가는 노래하는 것, 목소리로. 그 다음에 무는 무용하는 것. 리듬을 목소리로 표현하면 성악이 되고, 악기로 표현하면 기악이 되고, 몸짓으로 표현하면 무용이 된다 했잖아요. 리듬이라고 하는 것이 음악의 생명인데, 그것을 표현하는 것만 다를 뿐이지 근본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가무는 같아요. 그래서 소무는 뭐냐면 순임금 때의 음악이에요. 순임금의 음악이 문화적으로 너무 훌륭하고 좋은 음악이기 때문에 백성을 교화할 때는 소무라는 음악을 써야 한다. 공자께서는 그렇게 안연히 어떻게 정사를 해야 합니까 하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신 것이 악즉소명, 음악은 순임금의 소악을 써라, 그런 거예요. 그러고서나 반드시 정성을 막아라. 왜 정나라 음악이라고 하지 않고 정악이라고 하지 않고 정성이라고 그랬을까요? 성은 어떤 의미라 했죠? 성음악에서 성은 어떤 의미라 했어요? 수준이 낮은 것.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악, 이런 차이라고 이렇게 순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성이라는 건 정나라 음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정나라는 지금 중국의 정저우 지역이에요. 정저우 지역. 정저우 지역 가보면, 나 이제 중국 여행을 많이 갔었는데, 정저우 지역 가면 넓은 평야지대가 많아요. 그러고선 거기는 땅이 아주 비옥해. 비옥해서 그냥 요즘 말로 말하면 비료를 안 뿌려도 농사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농민들의 그 마음이 어떨까요? 좋겠지. 우리나라도 지금 삼국을 통일한 경상도 쪽은 어때요? 산악 지역이 많아. 청송 같은 데 이런 데 가봤더니 논이라고는 거의 안 보이고 맨 사과나무, 산골짜기에서 사과나무만 잔뜩 심었더라. 논이 별로 없어. 그쪽으로 가보면 논이 별로 없어. 논이 있는 건 전라도, 충청도 이쪽으로 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농사를 져가지고 옛날에는 농지가 경제의 근원이에요. 국가 경제의 근원이. 그래 농자는 천하지 대본이라는 게 모든 국가의 재정은 논을 통해서, 농토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고 노력하지 않아도 농사가 잘 되고 먹고 살기 좋으면 사람이 어디에 빠집니까? 문화활동에 빠져요. 먹고 살 줄 알아야 미술도 생각하고 음악도 생각하는 게. 그러면 이제 더 음악이 이제 어떤 음악으로 점점 가죠? 태폐 문화 쪽으로 가서 점점 태폐 쪽으로 가죠. 정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정나라는 농사도 잘 되고 돈이 많은 지역이야. 물산이 풍부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음악이 어느 쪽으로 발달하냐면 점점 태폐 음악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보시거나 춘추시대에 정나라 음악은 태폐적이다. 그러니까 정나라 악이라고 안 쓰고 소리성자를 썼어, 일부러. 정나라 음악은 반드시 내쳐라. 그걸 쓰지 말으라는 뜻이에요. 이건 내칠 방자예요. 내쳐. 이렇게. 반드시 내칠 것이니. 이렇게 공자께서 했어. 대개 공자의 말씀은 나라를 다스리는 정도예요. 이 위자는 하위자인데, 이건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위정하다는 뜻이에요. 정치를 하다. 그 위정의 뜻이에요. 여기는 나라를 다스리는 정도예요. 근데 맹자의 말씀은 뭐예요? 맹자는 지금 공자가 말한 대로 정성에 해당되는 거라면 금악이라는, 여기서 말하는 금악이라는 것이 정성에 해당되는데, 공자께서는 그런 대표적인 음악을 내쳐라 이렇게 했는데, 맹자께서는 옛날 음악과 지금 음악이 똑같은 거예요. 의미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음악을 좋아하시면 제 나라는 잘 다스려지는 그런 국가가 될 거예요. 그랬잖아. 그러니까 말이 지금 공자의 말하고 맹자의 말은 다른데, 맹자의 말씀은 때를 구제하는 급선무예요. 우선 당장 전국시대에 지금 약육강식이 횡행해서 백성들을 굶어 죽어나가고 있는데, 옛날 음악과 고아 음악 그것만 따지고 앉아도 공리공론에 따지면 되겠느냐. 우선 당장 백성을 잘 살게 해주려면 임금이 이 음악을 좋아하는 그런 측은지심을 살려가지고 어떻게든 그 씨앗을 살려서, 그 불꽃을 살려서 인정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려고 때를 구제하는 급선무로 생각한 거예요. 그랬으니 이 때문에 공자의 말씀과 맹자의 말씀이 같지 아니한 것이다. 소위는 이 때문에 같지 아니하시니라. 양씨가 말했어. 음악은 화로서 위주한다. 여기 내가 얘기했잖아요. 음악은 조화로서 위주를 삼아.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화통하게 하고 화기롭게 하고 하나로 단합시키고 하는 그런 화기로서 주장을 삼아.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종과 북과 관악기와 그런 현악기의 음을 들어가지고
머리를 아프게 하고 이마를 찡그리게 한다면, 관현 음악을 듣고서나 아이 저거 골치 아프네 이렇게 한다면 비록 하명소 같은 위대한 음악으로서 연주할지라도, 하명소는 뭐냐면, 함은 뭐냐면 함지라는 음악이에요. 함지. 함지는 뭐냐면 다 함자잖아요. 연모지자예요. 함지라는 음악은 뭐냐면, 중국 민족이, 우리 민족이 우리 조상으로 생각하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우리 전체 조상. 단군 할아버지잖아요. 단군 할아버지. 중국 민족이 지들의 최고 조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황제 헌원씨예요. 황제 헌원. 이건 지금 뭐냐면, 함은 함지라는 음악인데 음악 이름이 함지예요. 음악 이름이. 함지라는 음악은 황제의 음악이에요. 그래서 황제의 음악은 뭐냐면, 황제는 중국 민족을 전부 모아가지고, 그래서 다 같이 이렇게 우리가 발전하자는 의미로, 그래서 함지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이 지자는, 연못 지자는 물이 모여드는 곳이잖아요. 물이 모여들어. 이게 다 모여든다. 그런 의미로 함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제곡, 사망오제 중에 제곡이라고 있죠. 제곡. 황제 헌원 씨가 있고 제곡이 있고, 그런데 그 제곡의 오영이라는 음악이에요. 오영. 다소도자에다가 꽃뿌리 영자 쓰는 오영이라는 음악이에요. 제곡시의 음악이에요. 제곡시. 저 오영은 비로소 제곡시 때 와가지고서나 문명,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금목수와 또 오행으로 문화를 꽃피운다 해서 오영이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순임금의 음악 소. 요 소를 보면 소리음자에다가 불을 소자잖아요. 이게 요건 뭐냐면, 소는 어떤 의미냐면, 순임금은 어떤 분이죠? 우리 동이족이라고 하고 유명한 효자로 유명해. 근데 순임금은 요임금의 문화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요임금의 문화를 그대로 이어서 그놈 가지고 다스렸다 해서 이걸 이어받았다 해서 소라고 한 거예요. 소. 호자는 이게 은나라 탕림금의 음악이에요. 은나라 탕림금. 은나라 탕림금은 어떤 일? 하나라의 거로왕을 내치고서나 자기가 황제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퍼진다는 의미예요. 내가 다 다스리는 통치 이념, 그런 것을 세상에 퍼뜨려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의 음악을, 은나라 탕림금의 음악을 호라고 그래. 그래서 하명 소호는 이건 다 고대 음악 가운데 위대한 음악으로 본 거예요. 훌륭한 음악, 위대한 음악. 그래서 비록 연주하기를 하명, 소호 같은 위대한 음악으로서 할지라도 다스리는 데 도움이 없을 거예요. 당장 굶어 죽는 사람 앞에서 베토벤의 운명을 연주하고 전원교향곡을 연주하고 모차르트 그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한들 그 음악이 들어오겠어요? 아무리 좋은 음악을 연주해도 당장 먹고 살기 어려운데, 임금은 먹고 살게 해주고 난 후에 덕치를 펴야 되는 거지, 굶어 죽는 사람 앞에서 덕치를 얘기해봤자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맹자께서 제나라 왕에게 고하기를 이로써 하셨으니, 옛날 음악과 지금 음악이 같다고 이렇게 하셨으니 고정 기본이니라 우선 그 근본을 바로잡으려고 하시는 것을 따릅니다. 고자는 이게 시어머니 고자잖아요. 이게 고자는 잠깐 또는 우선, 번역할 때는 우선이라고 많이 해요. 우선은 다른 거 다 제외해놓고 그 말이죠. 다른 건 다 빼놓고 우선 뭐 때문에 옛날 음악이 지금 음악과 같다고 말씀하셨냐면, 그 근본을 바로 잡으려고. 그 근본이라는 게 측은지심, 인정이죠. 어진정사,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런 것이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바로 뭐냐면, 여민락, 여민동락의 나온 말이 그 바탕이 된 그런 글이에요, 이게. 유명한 말이잖아요. 자, 그 다음 구절 보죠.
제선왕이 물어봤어. 또 제선왕이 물어봤어. 문왕지은은 방 70리라 하니 주나라 문왕의 동사는 이건 요즘 말로 말하면 이게 왕궁을 건설해 놓고 왕궁 주변에 아름다운 요즘 말로 말하면 유원지 같은 거예요. 유원지. 그런 그 문왕의 동산이 한 변이 70리라고 하니까 굉장히 넓은 거죠. 70리라고 하는데 유저일까? 이 저자는 어떤 뜻으로 봐야 한다고 했죠? 지호로 봐야 한다 했죠. 지호. 어조사 저자예요. 그런데 그걸 풀이한다면 지시대명사 지자에다가 그 다음에 의문사 호자. 그래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거예요. 유저이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거예요. 맹자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전에 유지아니다. 옛날 책에 그것이 있습니다. 옛날 책에 그런 사실이, 이것도 지시대명사죠.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자, 유자는 번육 조소지손이 새나 짐승들이 번육 잘 자라고 기르는 그런 장소니 옛날 사시지전을, 여긴 사냥전자라고 그랬죠. 전자가 사냥전자. 옛날 사시지전, 사철 사냥할 때 사냥하는 것을, 사시라는 것은 이것은 사철을 말하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사시의 그런 사냥하는 것을 모두 농사 틈에 해서 농사 짓는, 이건 농틈이라는 건 농한기죠. 농한기. 모내기하고 그 다음에 걷어들이고 김매기하고 한참 막 농사일에 바쁠 때가 아니고 농한기에 그렇게 해가지고 무사를 강했어. 이건 무사라고 하는 것은 병사에 관한 것, 군사훈련을 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강했으나 그러나 가색 장포의 중에서 막 말을 달리고 말을 내닫게 하고 이렇게 하고자 아니했어. 이건 농한기에 그런 병사에 관한 일을 강했으나 그러나 그때라도 농한기에 강했을 때라도 가색 장포의 가운데 자라게 하고, 지금 곡식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색은 곡식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장포는 논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고자 아니했어. 그러므로 이건 헤아릴 탁으로 읽습니다. 헤아릴 탁. 이건 한가할 한자에다 빌광자예요. 한가하고 비어있는 땅을 헤아려 가지고 그래가지고 유를 만들었어. 동산을 만들었어. 동산도 아무렇게나 한 것이 아니고 빈 땅에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문왕 70리유는, 문왕 유가 70리가 됐다는 것은 그 또한 천하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난 뒤의 일인다. 문왕이, 주나라 문왕이 은나라의 주왕이 천자를 할 때에 문왕의 지배권이 천하의 3분의 2나 됐으니까 신하로서는 엄청난 거죠. 그 후에서 이유를 두었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 강무사를 농극에 했다고 하는 건 뭔 뜻일까요? 옛날엔 국가 재정의 근본이 뭐라고 했어요? 농사 짓는 거예요. 농사 짓는 거. 농사가 그 농사를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토지가 이게 국가 재정의 근본이에요. 토지의 크기에 따라서 세금을 매겨서 그 세금을 국가에서 걷어 가지고 국가를 경영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농사 질 때 만약에 백성들을 동원을 하면은 그럼 농사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세금을 거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한기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국가의 그런 동산을 만들 때도 한광지지에다 했다는 거예요. 한가하고 비어있는 그런 땅에다, 그런 땅을 헤아려 가지고 그런 유를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저는 고서를 말한다. 옛 책을 말한다. 가로되 만약
이같이, 같은 약자예요. 이같이 컸습니까? 문왕지은은 70리라고 하니까, 한 변이 70리라 되는 땅이라고 하니까, 이같이 컸습니까? 말하기를, 백성이, 이건 맹자의 말씀이에요. 백성이 유유소인다. 백성들은 오히려 작다고 여겼습니다. 제선왕이 볼 때는, 나는 한 변이 40리밖에 안 되는데 백성들이 보고 사나. 임금님은 웬 유를 저렇게 동산을 크게 만들었어? 근데 문왕은 70리나 됐는데도 오히려 백성들이 우리 임금님 백성 동산은 너무 작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선왕이 말하기를 과인지은은 과인의 동산은 방 40리. 과인의 동산은 한 변이 40리밖에 안 되는데 백성이 오히려 크다고 여긴 것은 어쩐 일입니까? 말하기를 문왕지은은 방 40리. 문왕의 동산은 한 변이 70리에 추요자, 추는 꼴을 베는 사람들. 소나 염소나 이런 걸 먹이려면 깔을 비잖아요. 깔. 풀을 베잖아요. 이것을 추라고 그랬고, 요는 뭐냐면 땔감. 옛날에는 난방을 하려면 전부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 하니까. 그러니까 추요자가 깔을 비고, 그 다음에 이건 지금 땔나무를 비는 사람들이 그 유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치토자, 꽁을 잡고 토끼를 잡는 사람들도 거기 갈 수 있도록 했어. 가가지고 백성과 더불어서 그것을 함께 썼어. 그래서 백성들이 그것을 작다고 여기는 것이 불효구요일까? 또한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는 초야라, 요는 섭신자, 땔나무 신자. 그랬더니 신이 시저 경하야, 제가 처음에 국경에 이르러서 문국지 대금년에 가보니 나라의 큰 금령을 물은 연후에 감이 들어와. 옛날에는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다른 나라로 갈 때 그 나라의 법령을 알아야 하잖아요. 우리가 외국을 관광을 가면은 우리는 흔히 뭐라고 그래요? 로마에 가면은 로마 법을 따르라. 이거예요. 지금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뭐 이렇게 평상적으로 하는 일도 다른 나라에서는 그 범법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 나라에서는 제일 금하는 게 뭐야? 금령이 뭐야? 그걸 물어봤어. 그런 연후에 감이 들어왔으니 신이 듣기는 뭘 들었냐? 교관의 안에. 교관은 이게 우리가 제일 지금 많이 쓰는 게 교회라는 말만 쓰잖아요. 교회. 그러니까 도성이 있으면 도성으로부터 100리 밖에까지를 교라고 그래요. 관은 뭐냐면 관문. 사람들이 드나들 수 있는 관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성이 있고 그 주변에 교가 있는데 그 교에서 더 바깥으로 나가는 그 관문을 통해서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 관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와 관의 안에서는 유유방 40리. 유에서 임금님이 지금 제선왕이 만드는 유의 한 변이 40리에 그 고라니와 사슴을 죽이는 사람 죽이는 죄와 같이 이렇게 다스렸어. 주문왕의 유는 70리나 되지만 가서 땔감도 하게 하고 가서 풀도 베게 하고 그 다음에 토끼도 잡게 하고 꽁도 잡게 하고 아무나 드나들 수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임금님은 조그맣게 그거보다 40리밖에 안 되는 작게 만들었지만 거기 가서 뭐 사슴 잡고 그 다음에 고라니라도 잡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 죽이는 형벌 살인죄로 다스렸어. 그러니 이것은 한 변 40리로서 나라 안에다가 함정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함정정자, 함정정. 40리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 40리 동산이 즐기는 대상이 아니고 일반 백성들한테는 함정이에요. 그게 잘못 들어가면 죽어. 내가 살인 주제로 내가 다스림을 받으니까 함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이 크다고 여기는 것이 불효구요 또한 마땅하지 않습니까? 자, 예서에 그 말이에요. 예절을 써놓은 예서에 나라에 들어갈 때는 금령을 묻는 것이다. 다른 나라에 들어갈 때는 이 나라의 법이 어떻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고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는 거예요.
국의 백리가 우리 교라. 나라 밖 백리 땅이 교가 된다. 우리가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교가 되는 것이요. 교회의 유관이라. 교회의 밖에다가 관문이 있는 것이다. 정은 팔감자죠. 땅을 파가지고서나 짐승을 그걸 몰아잡는 것이니, 그러니 백성들을 죽음에 빠뜨리는 것이다. 빠뜨리는 것을 말한다. 정이라는 것은 그것은 함정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지, 그게 임금님만 즐거워하는 것이지, 그것은 백성들한테는 아무 기회를 안 주면 그러면 이렇게 함정을 만든 거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맹자의 논리는 지금 맹자 양양장 상부터 하로 들어가면서 맹자의 일반적인 논리가 지금 대략 짐작이 가시죠. 뭐 이제 뒤에 가면 이제 그거 나와요. 나는 여색을 좋아하는데, 여색 좋아하는 거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거는. 나는 굉장히 재물을 좋아해. 임금님이 재물을 좋아하시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뒤에 가서는 사정없이 이제 때려잡는 거예요. 맹자의 논리는 거의 일정하게 그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 맹자의 논리를 제대로 이해하면, 그러면 이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럴 정도로 맹자는 지금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시한서 해야죠. 또 이제 양촌, 우리 충청도 분이잖아요. 양촌 고려 말에 유명한 양반이죠. 양촌 권근이라는 분. 이분 사당이 저 서천에 있던가요? 서원을 잘 아시는 분들은 그 양촌 이분의 권근의 사당이 서천인가 어디 있을 거예요. 아니지, 양촌은 경기도 양주에 있던가요? 그래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것이 이색, 서천에 있는 게 이색이라는 분이에요. 자, 여기 보면 춘일성남 즉사. 즉사는 이게 말하면, 음악으로 말하면 즉흥곡. 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일정한 형식을 갖춰서 음악을 작곡하고 하는 게 아니고, 생각나는 대로 즉석에서 연주하는 걸 즉흥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 같이 즉사도 뭐냐면 그냥 즉흥적으로 쓴 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시의 내용을 보면 즉흥적으로 쓴 것 같지가 않아요. 굉장히 꼼꼼하니 굉장히 짜임이 조직적으로 돼 있는 시예요. 여기 보면 봄날에 성의 남쪽에서 느끼는 대로 쓰다 그 말이에요. 봄날 성의 남쪽에서 내가 보고 느낀 대로 그렇게 쓰다. 그게 즉사예요. 춘풍오리 근청명이요. 봄바람에 문득 이미 청명절에 가까워진 걸 알았어. 봄바람이 이렇게 살랑살랑 불고 하니까 청명절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그냥 문득 알았어요. 새우 비비 만미청이요. 새우는 가는 비지요. 이 비자는 이게 원래 눈이 날린다는 뜻이 비자인데, 이런 경우 비자는 이게 뭐냐면 비가 차분하게 내릴 때 비라고 그래요. 비비는 이게 뭐냐면 보슬보슬 내리는 거예요. 보슬보슬. 이게 가는 비가 보슬보슬 내려서, 그래 늦게까지 개지를 아니에요. 늦게까지 맑아지지 않아요. 봄날 청명정철 되면은 우리 기후가 어때요? 대체적으로 비가 자주 오잖아요. 봄비가 자주 와서 땅을 촉촉하게 적셔가지고 새싹을 돋게 하잖아요. 이게 지금 그런 상황을 묘사한 거예요. 봄바람이 호련히, 그래서 이미 청명절에 가까워. 근데 가는 비가 보슬보슬 내려가지고 늦도록 개지하니, 그랬더니 옥각, 이게 뿔각자잖아요. 이거 모퉁이 각자야, 이런 때는. 진모퉁이의 행화는 살구꽃이죠. 진모퉁이 살구꽃이 피어가지고 욕편이요. 두루두루 하고자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모퉁이에 살구꽃이 피어가지고 만개를 하려고 하는 거죠. 두루하고자 한다는 거, 피어서 두루하고자 한다는 것은 만개를 하려고 그래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살구꽃이 피면은 동네 전체가 밝아지잖아요. 아주 화려하잖아요. 그랬더니 수지함 향인경이라, 몇 가지가 이슬을 머금고 향인경, 사람을 향해서 기울어지네.
나뭇가지도 이게 보면은 빗물을 먹으면 나뭇가지가 어때요? 싹 휘어지잖아요. 이게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기우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예요? 춘풍 청명하면서 큰 걸 지금 누구였죠? 이 자연의 질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한테 그 기운이 어떤 게 되냐면 가는 비가 아직도 늦도록 이게 맑지 않은 것으로 와요. 그러더니 이게 지금 느낌을 어디로 옮겨왔느냐면 사람이 보는 관점을 집 모퉁이로 보았잖아요. 집 있는 대로, 우리 집 있는 대로 보려. 그러고서는 바로 뭘로 가 있어요? 나뭇가지가 나한테 기울어지는 나한테 지금 붙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자연의 질서를 노래하면서 결국은 그 느낌을 나한테 지금 갖다 붙이고 있어요. 봄의 전경을 아주 지금 담담하게 서술을 한 것 같은데 뜯어놓고 보면은 굉장히 의미가 깊은 그런 시죠. 예. 시를 볼 때는 자 이렇게 짓기도 하지만 시는 확산해서 이렇게 내 앞에 있는 것을 얘기하다가 점점점 확산해서 우주의 질서로 나가는 그런 시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확장시키는 시가 있고 어떤 시는 지금 이 시와 같이 우주의 질서를 얘기하다가 그래서 점점점 나한테 붙이는 시가 있어요. 예. 어딘지 모르게 지금 뭔가 약간 쓸쓸한 맛도 있지만 지금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이런 것을 읊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나 혼자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오죽하면은 지금 행화, 살구나무까지가 나를 향해서 기울이고 있다. 나를 향해서 이렇게 기울이네. 그런 걸 다 노래했을까. 그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밝을 명자, 갤 청자, 기울 경자를 운자로 한 그런 칠원절구시입니다. 칠원절구시. 이것도 아주 굉장히 좋은 시니까 이것도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음악 얘기가 여민동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민락이라는 음악도 제가 들려드리고 그랬는데 다음에 한번 기회가 닿으면 왜 우리 육아에서 이렇게 음악이 중요한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음악을 다 하나씩 감상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재밌을 것 같아요. 그거 이제 다음 시간에 이렇게 미루겠습니다. 오늘 혹시 하신 수업 내용에 대해 질문하실 내용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쓰세요. 차렷. 선생님께 다 같이 인사. 다 같이 업.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